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10월 22일 다음 센터 다음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운 제청하시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하자.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하고 오셨죠? 네. 이런 행운을 얻을 줄이야. 제가 예전에 제가 음소거 할게요. 단장님 이따가 혹시 마이크 한 번만 켜주시고 강의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음소거 할게요. 네. 네, 예전에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완전 초기 사업자 우리 종로센터에 많이 가서 이제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제 완전히 처음 간 거죠. 저 거의 처음 가서 이제 듣는데 제가 제일 거의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우리 주진원 단장님께서 국장님이셨을 때 애터미 스쿨을 하셨어요. 강사로. 가서 앉아서 듣는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적으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끝나고. 그래서 제가 나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 강사 되게 완전히 하늘 같은 분이었거든요. 저런 분이 나한테 와서 말을 시켰어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왕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때 가서 뵈면 항상 따뜻한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 받아주시고 이런 모습에 되게 인간답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 저희 라인과 이제 좀 상관없는 라인이시니까 이렇게 또 초청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연히 정말 행운을 우리가 얻었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우리 단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받아서 저희 사업에 잘 적용시켜서 저희 또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진환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라운 마스터 주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볼륨을 네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 사업에, 애터미 사업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직도 이 줌 강의에 좀 익숙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전에 우리가 센터로 다니면서 또 세미나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미팅할 때 강의는 좀 오래 해서 익숙한데 이 줌 강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초점을 카메라에 지금 맞추고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카메라 초점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어쨌든 제가 또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어떤 여러분의 표정이나 이런 걸 잘 못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저한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어쨌든 오늘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9시에 이렇게 하시는 곳이 미팅을 하시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이제 10시, 뭐 11시 이렇게 오후에도 하시고 하는데 저녁에도 하시고 하는데 아침에 9시면은 굉장히 좀 이른 시간이죠. 보통 출근하는 분들이 9시까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특히 우리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들 뭐 또 식사도 다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 9시에 참여하시려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자분들도 이제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일찍 오셨는데 보통은 이렇게 일찍 오시면 약간 피곤한 표정 좀 이렇게 잠이 덜 깬 표정 이렇게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약간 9시면 근데 지금 오신 분들이 너무 표정이 밝고 제가 잠깐 이렇게 들었어요. 키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걸 좀 이렇게 쭉 들었습니다. 굉장히 밝고 정말 좋은 기운이 이렇게 넘쳐나는 곳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좀 이렇게 졸립다가 같이 좀 잠이 깨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송경 총장님은
아까 이제 그 제가 종로센터에서 옛날에 정말 초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면은 제가 종로센터에서 강의했을 때가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아마 제가 저희 라인의 파트너 사장님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아마 제 라인이 아니시니까 제가 눈에 이렇게 금방 들어왔죠. 그리고 또 멀리서 봐도 이렇게 눈에 잘 띄시는 분이에요. 우리 송영 총장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기억을 해주시네요. 어, 저는 이제 그 모습을 기억하시지만 저는 우리 송영 총장님이 노래를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이제 많이 기억하고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그런 오프라인 미팅이 없다 보니까 노래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우리 송영 총장님이 노래 한 곡 부르시면서 시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그런 걸로 하고 그 애터미 디바 아시죠? 디바. 정말 참 아주 멋진 우리들한테 노래를 선사하셔서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은 이렇게 좀 뭐랄까 우리가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정서적으로는 조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이런 사업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여유 있게 해주시는 그런 노래를 이렇게 항상 들려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얄 마스터 총장님이 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노래를 잘 부르시니까 재능이 있으신데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생각한 제 선입견일 수 있는데 사업은 잘 못하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감수성도 이렇게 섬세하시고 아주 멋지신데 사업은 좀 글쎄요, 좀 아줌마 같으신 분들이 잘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열심히 막 악착같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 편견이겠는데 그런데 사업도 너무 잘하셔갖고 이렇게 로얄 마스터 가셨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그때 제가 이렇게 모습을 뵈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석세스 때 모습이라든지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그 강의를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굉장히 글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 면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선 우리 송영 총장님 뵈면은 굉장히 부잣집 딸로 살으셨던 분 같아요. 저도 사람들이 사실은 좀 부잣집 아들같이 보인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고생을 안 하고 살았을 것 같다. 그런데 아주 어릴 때는 저도 고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사업에 망하시면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험난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전부. 근데 송경 총장님도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참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닿았던 게 어머님에 대한 그런 애정, 생각이 굉장히 남다르시더라고요. 보통 자식들이 다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잖아요. 그런데 송경 총장님의 그 효심이랄까 어머님에 대한 사랑은 좀 각별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기보다는 좀 저도 어쨌든 이 애터미 사업을 저희 어머니 때문에 시작했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저랑 좀 비슷한 점이 많으시다. 제가 그냥 느끼기에 그래서 참 제가 좋은 감정을 더 많이 가지게 됐고요. 어쨌든 우리 송영 총장님과 또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그, 어, 좀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정말 다 얼굴도 밝고 좋아 보이시는데 정말 애터미 사업에서 총장님과 다 총장님과 함께 다 성공하셔서 정말 여러분 멋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은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애터미 사업을 이제 초창기부터 했었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은행원 생활을 오래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지금은 이름이 스탠다드 차타드 뱅크 이렇게 돼 있죠. 과거의 이름은 이제 제일은행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행할 당시에는 제일은행이었는데 이제 IMF 때 은행들이 많이 망하면서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서 그때 제일은행은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름이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고요. 제가 그 은행에 입행을 해서 20년 이상을 은행원 생활을 했습니다. 꽤 오래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지점장, 흔히 여러분이 하시는 은행원 하면 이제 지점장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지점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사의 팀장 생활을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누구나 이제 과거에는 뭐 이렇게 퇴직하면 그냥 여생을 보내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데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직업을 퇴직하고 나서 또 갔잖아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직업을 바꾸게 되냐면 이제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이라는 말이 생겼죠. 명예퇴직이 뭐냐면 이제 약간은 명예롭게 퇴직이라는 말은 붙였지만은 사실은 IMF 때 그 기업들이 이제 직원을 감축하면서 이름을 붙여서 퇴직금을 좀 미리 좀 주면서 이렇게 보내는 걸 명예퇴직이라 하잖아요.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서 은행 직장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퇴직이 아니고 제 스스로 자발적 퇴직이라고 그러죠. 제 스스로 사표를 내고 직업을 애터미로 바꾼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제가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할 때 조금은 좀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의아한, 좀 부드럽게 말하면 의아한이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은행 다닐 기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고 그 당시에 연봉이 한 1억 정도 됐는데 당장 수입이 나오지 않는 일로 또 약간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랄까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바라봤죠. 예. 어쨌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제가 직업을 바꿨는데 제가 어떤 즉흥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확신이 있어서 제가 직업을 바꿨는데 어떤 확신이냐면 은행을 계속 다니는 것보다 애터미를 하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미래에 또 우리 가족들의 미래에 훨씬 나은 결정이 될 거다. 훨씬 나은 일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훨씬 낫다는 게 뭐냐면 일단 뭐 경제적으로도 훨씬 좋아지고 생활 자체도 다 훨씬 제가 원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을 바꾼 거고 다른 분들은 잘 몰랐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애터미를 하게 됐고 그런 제 생각대로 이제 은행을 다니는 것보다는 제가 다녔던 것보다는 애터미를 하는 게 훨씬 지금 저한테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은행을 다녔으면 뭐 임원도 하고 은행장도 할 수도 있지 않았었냐. 뭐 은행장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계속 다니면 은행 임원을 하겠다, 부행장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분들은 주변에 그 당시에 선배나 후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까지 은행을 그만둘 때까지 상당히 은행원 생활을 잘했고 소위 이제 엘리트 은행원으로 좀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부행장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사 부행장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애터미를 택한 게 훨씬 나한테 낫다. 이런 상황. 물론 이제 부행장이라든지 행장은 명예직이고 나름 보람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제 꿈은 부자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을 해서 계속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면 제가 은행을 다녔죠. 악착같이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40 중반이 넘어 보니까 은행에서 아무리 내가 출세를 하고 목표를 달성해도 부자는 못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제가 들었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결단을 하게 됐는데 어, 여러분도 다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고 잘 살고 싶어 하시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남달리 강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제가 강하게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님이 제가 이제 학생 때 망해갖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모든 걸 맡으셨어요. 아버님은 그때 한번 실패하시고 나더니 제기를 못하고 이제 그렇게 그냥 거의 계속 뭐 굉장히 힘들게 힘드셨겠죠. 본인도 자신도. 그래서 사실 다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모든 생활 이 교육부터 아이들을 다 이렇게 맡게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 제가 이제 삼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저는 재미도 동생이 둘이 있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뭐 그전에도 뭘 하시던 분 같으면은 좀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되는데 생판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분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전형적인 가정주부. 취미생활로 집에서 좀 그림을 그리는. 원래 이제 그림을 좀 전공하셔갖고 저 뒤에 여기 여러분 뒤에 보시는 그림 있죠. 저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리신 나이가 좀 드셔서 그리신 그림이에요. 젊었을 때 그리신 그림은 거의 없고 저희 집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집에서 뭐 그림 그리시고 좀 편안하게 사시던 분인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쫄딱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집도 다 날아가고 정말 그야말로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막 이렇게 돼서 길거리에 나앉은 상태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삼형제를 저는 그래도 학생이니까 제 나름대로 제약거림 할 텐데 저희 동생들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 이제 고생을 하셔서 가르치고 사실 결혼까지 다 시키고 저도 물론 이제 도움을 좀 줬습니다. 또 동생들 결혼할 때든지 뭐 다 제가 이제 저도 살림에 보태고 저도 제가 벌어서 결혼하고 제가 벌어서 집 사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요즘 뭐 신문에 보면 유산 상속 증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증여고 유산이고 단 1원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 유산을 그냥 우산만 몇 개 받았어요. 노란 우산, 빨간 우산, 찢어진 우산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순수히 제가 벌어서 결혼하고 집 사고 또 제 동생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좀 힘들었죠. 어쨌든 그렇지만 제가 냉장되고 임원이 되면 잘 살겠지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고생하신 어머니를 내가 호강을 시켜드려야지. 그런데 웬걸 뭐 아무리 은행원을 해서 출세를 하고 잘 나가도요. 이게 뭐 어머니한테 생활비조차도 이 여유 있게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연봉 1억이면 한 번에 보통 받는 현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만 원. 그 정도 돼요. 이것 뛰고 저것 뛰면은. 근데 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은 생활비는 500만 원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드려도 사실은 뭐 아주 호강하면서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기는커녕 그냥 돈 조금 드리면서도 굉장히 힘들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제가 그런 결론을 했어요. 그래서 명예고 뭐고 뭐 다 그런 건 좀 필요 없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터미를 제가 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 소원대로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은행원 생활을 20몇 년 하는 동안에는 부자는커녕 뭐 맨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서민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민층. 그럼 제 친구들은 저보고 야 너는 집도 있고 은행원 월급 연봉 1억인데 네가 무슨 서민층이냐 중산층이지. 사회 통계적으로 보면 중산층이 맞죠. 근데 제 마음이 서민층인 거예요. 늘. 그냥 서민층이 제가 늘 돈에 쪼들리고 힘들고 미래도 좀 별로 그렇게 밝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서민층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중산층이라고 생각한 그 은행 우리 동기들은 다 지금 서민층이 됐어요. 퇴직금 다 까먹고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죠. 집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서민층이라고 생각하던 저는 직업을 바꿔서 이제 거의 부자가 됐죠. 딱 10년 만에 부자가 된 것 같아요.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기준에 제가 이제 들어왔죠. 10년 만에. 그러니까 20 몇 년에도 안 되는 일이 애터미에서 이제 10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그 왜 그런가? 이게 이제 도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건 저도 열심히 살아왔고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은행원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막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저도 애터미 할 때 처음에 몇 년은 그렇게 했었죠. 제가 밤늦게 집에 들어가고 막 2시, 3시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은행원 생활할 때는요. 20년을 거의 그렇게 쭉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죠. 편의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요새 보면은 뭐 라이더들 택배 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사세요 정말 그 위험한 막 고개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뭐 사실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저는 전부 대부분 다 열심히 사시는데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부자는 못 됩니다. 잘 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애터미에서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부자가 되고 보니까 이제 이 차이가 뭔가 생각할 때 도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도구. 도구가 일단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를 택해야지 뭐 열심히 하는 게 그 다음에 효과가 나오는 거지. 도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은 책들이 잘못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한 우물을 파면 성공한다. 근데 저도 그 젊었을 때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은행 들어가서 이게 부자가 되겠거냐고 정말 열심히 우물을 팠죠. 그런데 나중에 내린 결론이 어떤 우물을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더라. 제가 파는 은행원의 우물은 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나오는 거예요. 밥 먹고 살 만큼. 콸콸 나오진 않아요.
또 어떤 우물은 아예 물이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자갈밭 같이 그런 우물도 있죠. 그래서 그 책에서 나와 있는 말이 책에 써 있는 말들이 다 맞는 말들이 많지만 다 맞는 건 아니죠. 특히 그 이 도구의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생각한 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성공,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성공은 도구와 노력과 방법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그 소은경 사장님은 나이는 적지 않으신데 굉장히 신세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의하실 때 무슨 도표 같은 거를 이렇게 잘 만드셔갖고 막 띄우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제 나이에 맞게 아날로그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아날로그식이 뭐냐,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화면에 띄워서 보여주고 그런 건 저는 잘 못하고요. 요즘 APP, 애터미 플랫폼 뭐죠? 애터미 플랫폼 그 P가 약자가 뭐더라? 퍼스널 플랫폼. 퍼스널 플랫폼 자 이래요. 그걸 이제 회사에서 크라운 클럽들이 먼저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저보고 하라 그래서 저가 뭐라냐면 저를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는 SNS 이런 거 잘 몰라. 트위터, 페이스북 잘 모르고 그냥 어디 가서 말로 애터미 하는 건데 할 테니까 그런 거 자꾸 하라 그러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하라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걸 좀 해봤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좀 아날로그 세대.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도 이렇게 써서 종이로 써서 보이시죠? 그래도 잘 보이시나? 성공은 도구와 노력과 방법의 결합이다. 아날로그 세대 맞죠? 여기 보면은 어쨌든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부자가 되고 성공이 그럼 딱 부자가 돼야 성공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제 기준으로 그냥 성공을 일단 부자가 돼야 된다 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도 부자가 되려면 부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성공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성공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구를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방법, how to do,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지 성공하고 그래서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 의외로 굉장히 쉽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죽을 때까지도 그 뜻을 못 이루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면 제대로 만나게 되면 하게 되면 쉽게 이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부자가 됐을까 쉽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은 그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들은 바로 이제 도구를 제대로 만나게 된 거예요. 도구를. 그래서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참 운이 없다. 운이 안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운이 안 따르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뭐가 잘 안 되잖아요. 제 뜻대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잘 사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부자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거죠.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도 그렇고 뭐 은행 은행은 별로 없어요. 은행은 부자들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죠. 부자는 은행에 잘 안 들어오죠. 대부분 다 이제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디 유학을 갔다 와서 뭐 아주 그런 교수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 부모님이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속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참 운이 없다. 제가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뭐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부러운 건 부러운 거죠. 저 친구 참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은행원 때 집들이를 신입회원 얼마 안 됐을 때 그런데 같은 부서에 있던 친구가 자기 결혼해서 집들이를 한다는 거예요. 갔더니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대치동에 가는 거 미도 아파트인가 그랬어요. 미도인가? 예. 그런데 집이 굉장히 크고 나는 부모님은 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그랬더니 자기만 산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갖고.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런 집을 샀냐 그랬더니 뭘 내가 어떻게 사냐 아버지가 사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변호사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역시나 그렇지 하고 이제 그때 돌아왔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는 운이 좋은 거잖아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님이야. 운이 엄청 좋은 거죠. 그 운을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럼 이제 부모님한테 유산을 못 받았으면 다른 거라도 좀 잘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거죠. 뭐냐면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 같이 축구를 잘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누구예요?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는 야구 선수 그렇게 뭐 그런 운동신경을 태어난다든지 근데 그런 것도 일도 없죠. 저는 뭐 운동신경이라는 일도 없이 또 재능도 별로 없이 태어났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얼굴이 엄청 잘생겨갖고 그 연예계로 나갈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는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근데 얼굴이 뭐 제가 못생긴 건 아니고 조금 잘생긴 것 같지만은 배우를 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거죠 제가. 예, 그렇죠. 예. 가끔가다 저보고 이제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배용준 같이 생겼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시력이 좀 안 좋은 분들. 이거 좀 이렇게 아닌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면 별로 없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운이 없다. 뭘 이렇게 받든지 아니면 가지고 태어나든지 이래야 되는데 맹탕 뭐 그렇다고 공부를 엄청 잘하냐 그것도 아니고 대학교는 괜찮은 데를 나왔지만 고등학교도 괜찮은 데를 나왔지만 그런 사람 너무 흔하죠. 지정을 가지고는 안 되죠. 예. 그래서 늘 그렇게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내 삶이 은행원 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애터미 하기 전에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 그런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쟤는 엘리트 은행원이니까 그냥 은행에 목매는 애고 은행으로 출세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속은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은행을 내가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나 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나 늘 그런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막 여기 가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는 않죠. 직장 다니면서. 그런데 속이 그랬어. 그래서 막 이런저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봤고요. 실제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좀. 예. 사업 쪽을 이렇게 투자도 해서 같이 뛰어들어가 보기도 하고 뭘 장사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애터미 만나기 전에 가져갔던 부업으로 가져갔던 직업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제가 거의 다 해봤어요. 네. 학원, 식당, 또 뭐 어떤 그런 저기 뭐죠? 아까 드리면 투자 사업, 투자를 해서 같이 사업하는 물론 대부분 다 부업이죠. 그런데 식당이나 일반 자영업이나 이런 학원은요, 이거는 뭐 맨날 해봐야 이건 제가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일이고요. 고생만 하지 큰 돈을 못 버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은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제가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좀 해보던 게 게임 쪽에 그 같이를 해봤었는데 이거는 뭐 사실 그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요. 물리서부터 뭐 컴퓨터서부터 수학까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돼야지만 게임 사업이 되는 일인데 그게 이제 뭐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이 이건 만만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제가 애터미를 만났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서 너무 반가웠던 게 뭐냐면 이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건 뭐 틀림없이 되네. 이건 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제가 뭐 열심히 하는 건 제 특기예요. 제가 은행원 때도 너무 열심히 살았고 항상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제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이 해왔기 때문에 애터미 열심히 하면 되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애터미를 보고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원자력 연구원 제품이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아주 거의 90점을 줬어요. 100점 기준에 이게 되겠다.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신뢰를 못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 애터미는 제품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이제 마음에 왔어요. 은행원들은 특히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보수적이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되겠다. 또 저희 아내가 저희 화장품을 써보더니 처음에는 제가 화장품을 갖다 줬어요. 제가 설명을 듣고 세미나 가서 설명을 듣고 저희 아내한테 이 화장품이 굉장히 좋대.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든 건데 이게 획기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그때 획기적인 기술이었죠. 기존 제품보다 100배나 좋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에 가서 집에서 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그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 발전소 하는데 이제 그게 무슨 화장품을 만드냐 그런 데서 그러면서 이제 믿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박스에 써 있는 걸 막 보여줬더니 그걸 보니까 사실이긴 한데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6종 세트가 71,500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을 얘기했더니 저는 가격이 싸서 너무 좋다 그럴 줄 알았더니 싼 게 비지떡이지 저걸 누구 얼굴에 바르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써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긴 얼굴은 좀 얌전하게 생겼죠, 제가. 근데 뭘 한번 이렇게 딱 결정을 하면 제가 물러서는 게 없어요. 한번 결정을 하면. 그래서 저희 아내를
한 일주일 이상을 계속 제가 이제 졸랐죠. 한마디로 말해서 써봐라. 제발 좀. 뭐 하란 얘기 안 할 테니까 제발 써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마지못해서 아내가 이제 써보더니 한 일주일 써보더니만 이건 뭐 엄청난 대박이라는 거예요. 이 제품은. 자기가 쓰는 제품이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화장품. 보통 그렇잖아요. 예. 그 저희 와이프가 써보더니 자기가 쓰는 100만 원, 200만 원대 제품하고 이건 뭐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더 좋은 건 아니래도 비슷하다고만 해도 이건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 같다. 특히 보습에 관해서는 이게 뭐 자기가 이때까지 써본 화장품에서 저희 아내가 화장품 박사예요. 화장품으로 뭐 학위를 땄다는 게 아니고 피부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60인데 조금 좀 보태서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40 같다, 40 같다 이렇게 피부가 이제 그렇게 해도 본인은 불만이에요. 왜 20대로 안 보일까?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을 엄청 좋은 거를 쓰고 신경을 쓰고 뭐 이런 데 하나 뭐 하나 놨다 그러면 이제 그건 아주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그런 정도로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피부 박사. 근데 그러니까 화장품도 좀 좋은 걸 많이 써보고 이렇게 잘 아는 편인데 저희 아내가 이 화장품이 이건 대박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100%죠. 그래서 100% 이건 확실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또 제가 소비자들한테 권해보니까 저는 이제 권할 때 어떻게 주로 권했냐면은 써보고 좋으면 돈 달라. 그냥 막 갖다 주고 제가 이제 그때 제 초창기에는 애터미가 사무실이 봉천동에 있었고요. 카드도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카드 한도가 적어갖고 그것도 초기 한 며칠만 카드가 되고 그 다음에 현금 가져가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때는. 예. 전 직원은 2명이었죠. 회장님하고 회장님 동생분. 그 2명이었는데 가서 이제 물건을 제가 박스를 10박스, 20박스를 화장품을 싹 사갖고 제가 은행원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 쫀쫀하게 보이지만 좀 그래도 스케일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보통 10박스, 20박스를 딱 사갖고 갖다 주면서 써보고 좋으면 돈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좋으면 어떻게 해? 그거 걱정하지 마. 반품해.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반품해라. 우리 회사가 그런 회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써보는데 반품이 없는 거예요. 화장품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반품이 없는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더 갖다 달래. 그래서 왜 필요하냐? 너 지금 가져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랬더니 뭐 동생 주고 언니 주고 뭐 어머니 주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저는 아니 물건을 내가 권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써보다가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구나. 막 이런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원자력 연구원을 보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상으로 제품이 참 질이 좋고 가격이 정말 착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일은 될 수밖에 없다는 뭐 굉장히 확신을 더 가지게 됐고 정말 굉장히 즐거웠죠. 일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은행원 때는 열심히 일했지만 즐겁지 않았어요. 예. 다른 게 뭐냐면 은행원 때도 가서 누구한테 가서 권해요. 대출이나 이제 예금을 권하죠. 그러면 꼭 사람들이 예금을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은행에 예금하면 뭐가 좀 다른 특혜가 있냐? 혜택이 있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래요? 없지.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모든 금리를 통제할 때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다 똑같았어요. 금리도.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가 없죠. 이렇게 보면은 대출만 좀 금리만 더 받고 덜 받고 하죠. 예금 금리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지 그러면 그럼 내가 왜 거기 은행에다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내 얼굴 봐서 이러니 이게 일이 재밌겠어요. 이게 사람이 무슨 뭐 이게 부탁이지 이게 영업도 아니고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애텀이 오니까 이건 뭐 부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그냥 써보고 더 달라고 그러고 제가 권할 때는 제가 권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일사천리로 그냥 소비자가 만들어지니까 너무 재밌죠. 어쨌든 그렇게 제가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구가 이 네트워크이라 하더라도 네트워크이 뭐 서민층이나 중산층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라고 하지만 사실 네트워크 회사들이 대부분이 그런 회사가 없잖아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있지만 아메이는 저는 애터미 하기도 제가 아메이를 알았어요. 저희 은행을 그때 거래했던 회사예요. 그게. 근데 저는 아메이를 보고 저렇게 저런 제품이 좋다 하더라도 저런 가격이면 내가 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런 제품을 누구한테 권하나? 못 권하죠. 내가 은행지점장 월급으로도 못 쓸 그런 제품을 누구한테 가서 권해요, 그걸.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몇 명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예 그건 할 생각도 안 했는데 애터미 제품은 너무너무 싸고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구로서는 완벽한 도구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아까 얘기한 얘기로 돌아가면 제가
재수가 참 없다, 운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애터미를 만나면서 갑자기 이제 운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는 운칠기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노력만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운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이 운이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자 중에 80%가 거의 상속받은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강남에 사는 부자들이 80%가 다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통계를 보면. 그거 다 운이죠. 본인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서 부모가 부자이니까 그렇게 물려받아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운이지 뭐 그게 본인 노력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벌들도 대부분 다 비슷하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결혼할 때도 다 운이 상당히 많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한테도 그런 운이 따라온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나는 운 필요 없어 열심히만 살면 돼 하는 이제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저게 운이 안 따를까 로또를 사도 맨날 꽝이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운을 제대로 된 운을 만나신 거예요.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도구를 제대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도구를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노력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단계, 가장 어려운 단계가 이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간 거죠. 이제 노력, 이제 노력의 단계로 제가 좀 이제 가서 얘기 드릴게요. 도구에 대해서 좀 배우는데 저는 애터미를 만난 건 큰 운이다. 근데 애터미도 또 사실은 좀 운이 따르는 회사예요. 그게 뭐냐면 애터미가 지금 거의 20개 나라에 진출을 했는데 그 20개 나라에 진출을 한 그 이면에는 한류라는 게 이제 작용을 한 거예요. 사실 정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한류가 없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80년대, 90년대에 머물고 정도 그 정도 있었다면 애터미 해외 나가도 누가 쓰질 않아요. 그렇죠. 안 씁니다. 그게. 그런데 K-팝부터 시작해서 K-컬처, K-무비, 뭐 지금 모든 K-기술까지 다.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가 한류붐을 탄 K-네트워크 회사예요. K-네트워크. 이건 K-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도 그런 운을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운을 만난 거죠. 그다음에 우리들도 회사와 함께 큰 운을 만났으니까 반드시 운을 이제 살리셔야 돼요. 늘 운이 없다, 뭐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런 운이 다가왔는데도 그걸 못 살린다. 그런 것은 운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이건 자기 탓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애터미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런 기회가 없었을 때는 운 탓을 할 수 있죠. 나는 말이야 열심히 살았는데 재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애터미를 만나서 기회가 왔는데도 또 이걸 못 살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온전히 자기 탓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뭐하고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부모님이 부자인데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 유산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막 뭘 하다 날리고 뭐 쓸데없는 거 하다 날리고 뭐 무슨 도박하다 날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부모님한테 좋은 운을 물려받았는데도 자기가 그걸 못 살리는 것처럼 애텀이라는 운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살리면 뭐 결과는 비슷하다 이런 얘기 그런 거랑.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러분이 만나신 운 굉장히 좋은 기회죠. 이 찬스를 반드시 살리셔야 되고 이제 살리시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성공은 도구와 노력과 방법의 결합인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방법은 시스템적인 얘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how to do니까 그건 이제 내용이 여러분들이 아마 시스템 강의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의 노력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업 전개 방법,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제목이라 할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과 사업에 대한 점검, 자신이 사업하는 방법에 대한 점검, 나와 내 사업, 내가 사업하는 진행에 대한 점검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잘 될 건지, 이제 시작하신 분이든지 하고 있는 분이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점검 내용이 6가지입니다. 6가지. 6가지인데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내 자신과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점검을 하실 필요는 있죠. 우선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인지하고 있는가? 내가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가 첫 번째 점검입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다 그거 인식하고 있죠. 애터미 기회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서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성공을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애터미라는 일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성공하는 게 100% 확실하다. 그러면 그만둘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만둘 리가 없죠. 세상에 100% 확실한 일을 그만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 확실하지 않은 것도 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 그렇죠? 이 사람하고 살면 내가 정말 평생 잘 살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100%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또 우리 확신이 없지만 그냥 우리 때는요 등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이상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이 그냥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쟤는 결혼 안 하네. 30살 넘어까지 결혼을 안 하네. 이 사회에서 이건 같이 더불어 살 수 없는 사람 같아.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그냥 막 급하게. 그러니까 뭐 중매 보고 뭐 사랑을 100% 확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가야 되니까 하는 이런 얘기 들으면 저희 아내가 이제 펄쩍 뛰겠죠. 이 사람이 완전히 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이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네. 그래서 애터미도 그런 확신이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하는데 100%가 아니고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를 통해서 본인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100% 확신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게 중요하면 그렇게 100% 확신을 가지는 사람과 아닌 사람하고는 행동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그만두는 사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알아요. 예. 그분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나는 원래 확신이 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라졌어. 없어졌어. 내가 몇 명한테 얘기해봤는데 아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확신이 아니었어요. 제 얘기는 본인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몇 마디 얘기해서 흔들리는 확신이 아니고 어떤 경우든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만두지 않고 그런 분들은 행동이 예, 남다르고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애터미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도구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만만해 보이는 일이다. 맞아요. 만만해 보이는 일. 다른 거는 뭘 하려면요. 뭐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학위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기술도 필요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있는 거는 내 몸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뭘 하란 말이냐? 그런 사람은. 할 게 없죠. 우리 사회에서. 근데 애터미를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게 되겠다. 다른 분들이 보면 그래도 은행 지점장 했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은행원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대출해주고 예금해주는 건데 대출은 너무 쉬워요.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담보 있어요? 담보 없어요? 그럼 가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담보 있어요? 내놓으세요. 그럼 담보. 그거 가지고 잡아 대출해주면 되고. 예금하러 오면 뭐 하면 돼요? 돈만 세면 돼. 돈 세는 것만 하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 세상에 은행원처럼 쉬운 게 없어요. 뭐가 어디서 배울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 그 은행 나와서 할 게 뭐 있겠어요? 없죠. 예.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을 그러면 뭘 하란 말이냐 했을 때 제가 늘 그런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만하지가 않다. 근데 애터미는 만만해. 만만하다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가서 사람들한테 가서 싸고 좋다 얘기하고 뭐 이제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쉽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내가 인식을 해야 되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요. 이게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절박한 말이죠. 절박한 거죠. 이게 아니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종치는 거예요. 아, 그럼 부자가 된다고 그러면 뭐 죽으란 말이냐? 그건 아니죠. 근데 저는 실제로 부자가 못 되면 죽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부모님을, 우리 어머님을 잘 모시고 내 가족들이, 제 아내와 아이가 또 나처럼 그렇게 어려운,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늘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인생을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건 도대체, 과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이제 그런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만났을 때 이것이 굉장히 절박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못 살리면 난 죽는다. 예. 그래서 좀 어떤 이 애터미의 비전을 인지했다기보다는 그냥 애터미라는 것은 내 삶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온 마지막,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마지막 갈림길에 섰을 때 온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뭐 그걸 왜 하냐 뭐 다단계 어쩌고 해봐야 저는요
보통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이리로 왔다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거 안 들려요.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예, 이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남한테 해야 되는, 오히려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따져보면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소비자한테는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희망이 없는 중산층 서민층한테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외에도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뭐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개중에 그 안 좋은 회사들 때문에 여러 가지 나쁜 어떤 인식을 남겨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우리 탓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탓이지.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런 걸 생각해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죠. 어쨌든 저는 그런 이제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요즘에 벼락부자, 벼락거지 이런 말 하잖아요. 벼락부자. 저는 벼락거지라는 말은, 벼락부자라는 말은 많이 듣고 살았지만 벼락거지라는 말은 정말 요새 처음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없었죠. 벼락거지. 예. 근데 굳이 따지면 저희 아버지가 벼락거지가 되신 거예요. 망했어. 근데 그걸 벼락거지라고 얘기는 안 해요. 망했다 그러지. 근데 요즘에는 벼락거지가 뭔가 들어봤더니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한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부동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집값이 올랐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자기는 집이 없었는데 전에는 뭐 살 수 있다. 내가 지금 안 사고 있는 거지. 살 수 있어. 내가 좀 좋은 동네 가서 살라고 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야, 저기 뭐 너는 안 사. 뭐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던 분인데 갑자기 이제 그런 데까지도 엄청 올라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이제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벼락거지가 된 느낌을 갖는 거죠. 근데 애터미에 오시면요. 부자가 되는 속도가 벼락거지를 능가하는 정도로 빨라요. 제가 10년 만에 부자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벼락거지가 되신 분들도 애터미에 오시면서 성공하시면 그걸 만회하고도 남아요. 집 한 채? 그건 얼마지 삽니다. 예. 그렇죠. 집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애터미는 정말 이제 이런 인생에서 본인이 지금 막 굉장히 속이 상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정말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애터미의 비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인의 능력에 비추어서 본인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가 받아야 될 적정한 수입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주로 이제 애터미로 해서 제가 만났을 때 많이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아닌 사람들도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거의 예외가 없이 200, 300, 500만 원을 얘기해요. 네. 어떤 분은 200만 원, 겸손하신 분이죠. 쪽으로 많이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500만 원이에요. 은행 지점장 정도의 연봉이죠. 그 정도가 본인의 능력에 비추어서 적절한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적절한 수입이 그렇다는데 그럼 본인이 그런 적절한 수입 가지고 사시는 건 만족하세요? 그럼 아니라 그래요. 금방 아니라 그래요. 얼마 정도 버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5천만 원까지 얘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애터미에서는 매일 만나기만 하면 이거 5천이죠. 5천. 그런데 일반 사회 나가면 5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한 2천이면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거고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1,000만 원, 2천만 원을 벌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큰 착오를 하시는 거예요. 착각을. 우리가 엄청난 돈을 벌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재벌이 된다. 그럼 능력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빌 게이츠, 우리 뭐 가까이 있는 이병철 회장님, 정종 회장님 같은 분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이죠. 예,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되려면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거는 사회에서 가만히 보면요. 능력이 있어서 그걸 버는 게 아니고 도구의 차이에 의해서 그걸 버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의사예요. 의사. 의사분들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6, 70명이 의사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봐도 걔네들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의대를 간 거예요. 저는 의대를 왜 안 갔냐면은 그 직업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제 체질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도 돈 벌어서는 내가 아주 부자는 못 되지. 젊었을 때는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2천, 3천이 아니었고 더 작은, 그때는 수익이 더 작겠죠, 의사도. 이제 이 세월이 가면서 지금처럼 2천, 3천이 된 거고. 그래서 나는 의사는 더 벌어야 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의사는 문과를 간 거고. 나중에 은행원 생활하면서는 의대 안 간 걸 엄청나게 후회했죠.
의대라도 갔어야 되는 거지. 이런.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 뭐, 그 친구들은 제 고등학교 동창들 얘기하고 일반 의사분들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도구를 그냥 의사라는 도구를 택해서 그렇게 버는 거예요. 하나도 뭐 이런 보통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예, 그게 뭐 엄청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니고 의대 가서 배우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돈을 그렇게 원하는 대로 2천, 1천만 원을 못 버는 것은 그것이 도구의 차이가 아니고 능력의 차이라고 제가 생각한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의 수입은 능력이 아니고 도구의 차이에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구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벌 수 있는 애텀이라는 도구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애터미에서 지금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월 1,000만 원, 2천만 원을 벌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면면히 보면은 다 열심히 하신 건 맞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능력이 뛰어나다. 저분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야. 이런 분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쩌다 한두 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한은 없어요.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자, 그런 분들이 애터미 와서 한두 명도 아니고 1, 200명도 아니고 1,000명 이상이 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을 벌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 애터미라는 도구가 우리 자신한테도 해당될 수 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팩트. 요새 젊은 사람들이 팩트 좋아하잖아요. 팩트. 팩트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입각해서 기반을 해서 본인이 애터미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100% 확신을 가지셔요. 그러면 절대 그만두거나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말폭탄을 터뜨려도 그렇죠? 흔들리지가 않죠. 그 열심히 계속 노력하면 이건 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예. 이건 포기 안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우선 내가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인지하고 있는가. 여기서 성공만 하면 멈추지 않고 나오는 맑은 샘물같이 수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평생. 예. 제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멈추지 않는 맑은 샘물처럼 끊임없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정당하고 깨끗한 돈이죠. 예. 우리 거는 뭐 어디 가서 저희가 여기서 애터미 얻는 수입은 정말 깨끗하고 정당한 수입이에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는데 뭘 뒤로 감추고 저희는 그런 게 없죠. 컴퓨터로 다 노출되고 세금 내고 뭐 감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입이 끊임없이 나오는 일이다. 멈추지 않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은 늘 같이 뭐예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희망을 심어주고 아침에 나서 우리 송은경 우리 총장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희망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상에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데 예. 다른 일들은 전부 본인 돈 벌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애터미만큼은 본인만 그렇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좋은 얘기를 정말 해주는 그런 아주 멋진 일이다. 그런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비전을 내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생각이라는 점검이라는 거 생각이 들고요. 생활비로 황금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누가. 자, 두 번째는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애터미에 대한 비전은 본인이 확실하게 인지하는데 문제는 자신이에요. 이제 문제는 나야. 이런 말이죠. 문제는 나다. 백투미예요. 항상 자기가 결국 돌아와. 내가 문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간디 선생님께서 간디 위인이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유일한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안 돼 라는 말이래요. 이 간디 선생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가로막는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이 나는 안 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돼 하면 그냥 모든 장애물이 없어지는데 이 나는 안 돼라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이 좋아도 결국은 그 장애물을 못 넘고 성공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왜 우리가 자신감이 없는가 하면요. 길들여져서 그런 게 많아요. 길들여져서. 어떻게 길들여졌냐. 우선 어릴 때는 맨날 너는 안 돼. 하지 마.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서는요. 무슨 일을 했을 때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또 뭐 실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자신감이 저절로 없어져요. 네. 제가 자신감이 저도 없었어요. 젊었을 때. 거기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기여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총각일 때 여자분들한테 가서 꼭 이렇게 좀 사귀어 보려고 이렇게 대시를 할 것도 없어요. 저는 대시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냥 와서 얘기를 좀 해보면 늘 꼭 물어봐요. 저한테 키가 몇이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제가 키가 170인데요. 그러면 170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제가 169cm였었어요. 그 당시에. 제 나이 때는요. 남자 키 마지노선이 170이었어요. 170. 170이 안 되면 여성분들이 이상하게 작으면 별로 키 커봤자 싱겁기만 한데 사람들은 작은 여성분들은 키 큰 남자. 지금은 180이라고 그러죠. 180. 마지노선이 180 가까이. 175인가? 어쨌든 저희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저한테 좌절감을 안게 됐어요. 이건 나는 안 되는구나. 예. 근데 결국 결혼을 했죠. 그래도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제가. 예, 그런 좌절감을 딛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좌절감을 겪게 돼요. 이런저런 좌절감. 예, 좌절감. 그런데 이제 그 좌절감을 떨쳐 버리셔야 되고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곤충이나 동물도 좌절감을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참 우리 송경사님처럼 이렇게 총장님 같이 딱 이걸 해서 그래픽으로 띄워주면 참 멋있는데 안 되니까. 이게 뭐냐면 컵이에요. 컵이고 유리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요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잘 모르시겠죠? 바퀴벌레인가? 이게 사실은 벼룩입니다. 벼룩. 벼룩. 끝나시고 나서 또 얘기하시면 안 돼요. 벼룩이라는데 저게 무슨 벼룩이야? 귀뚜라미 같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벼룩입니다. 벼룩. 근데 이 벼룩을 이 컵에다 넣으면 얘네들이 벼룩은 뛰는 본성이 있어요. 자기 키에 뭐 몇백 배를 뛴다 그러잖아요. 몇천 배인지. 그러니까 뛰는데 이게 유리로 안 씌워놨을 때는 벼룩이 튀어서 밖으로 나가는데 유리를 딱 씌워놓으니까 부딪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뛰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 그럼 떨어지죠? 그럼 벼룩도 오기가 있어서 한 번 하고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는 안 해요. 얘네들이요.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수십 번 해갖고 이제 골병 들 때쯤 되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아니 뭐가 있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이 컵에서 이 유리로 된 그 막이죠. 막에를 치워도 얘네들이 안 뛰어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네, 길들여져. 그 다음에 또 이건 다 학자들이 실험을 한 건데 이렇게 이게 수족관입니다. 수족관. 수족관 이게 물인데 여기 있는 생선이 바라쿠다라는 생선이에요. 육식성 생선이에요. 생선 중에서 상어같이 육식성 굉장히 아주 성질이 더럽습니다. 얘가. 지금 제가 안 그래서 이빨이요 엄청나게 많고 여기 있는 건 작은 이제 물고기 이런 플랑크톤이나 먹고 이런 물고기예요. 근데 얘가 이 바라쿠다가 이 물고기를 보면 잡아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맹렬하게 돌진을 해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요. 여기 지금 여기에 유리로 막아놨어요. 이렇게 투명 유리로. 그럼 얘가 달려가다가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그럼 얘도 또 성질이 있어요. 한성질하기 때문에 한 번 부딪혀서 포기는 안 해요. 여러 번 계속해서 부딪혀요.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골병 들 때쯤 되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지가 인지를 해.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달려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유리를 사이에 있는 유리를 치우죠? 안 가요 그쪽으로. 얘가 그쪽으로 안 가고 계속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져. 사람도 길들여집니다. 너는 안 돼. 그 다음에 수많은 좌절감 어떤 우리가 살면서 그냥 시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에서 살다 보면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나는 안 돼. I can't, I cannot. 이게 이제 딱 길들여져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만나도 그게 잠재의식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자신감이 없다고 느낀다면 내가 되는가에 대한 약간 확신이 안 생긴다면 내가 길들여질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살면서 길들여져서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아니에요. 나는 원래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점지하셨어. 너는 평생 불행하게 살다 죽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점지를 하신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도 축복을 했겠죠. 예.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모든 걸 갖추고 태어났는데 살다가 보니까 이제 쇠파에 시달리면서 길들여져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제 애텀이라는 멋진 도구를 만났어. 그 다음에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능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감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감옥은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왜냐면 막 재벌들도 가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아무리 잘 살아도 감옥은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감옥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감옥이 있고요. 하나는 정신적인 감옥이 있어요. 육체적인 감옥은 우리가 나쁜 일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가는 형무소, 실제 형무소죠. 감옥이죠. 그런 감옥이 있고, 그런데 또 하나 정신적인 감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나는 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갇히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두 감옥 중에서 뭐가 무섭냐 그러면 육체적인 감옥이 더 무서울 것 같죠. 아닙니다. 육체적인 감옥은 본인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오면 다시 자유의 몸이 돼서 뭔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형기가 끝나면. 그런데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본인 스스로 나오지 않는 한 영원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감옥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정신적인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길들여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길들여서. 그걸 박차고 나와야 돼요. 박차고. 네. 박차고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정말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꿈을 가지는 거예요. 꿈을. 세 번째,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가. 저는 우리 사업에서 애터미 사업에 성공한다는 걸 사람들은 아이고 다단가에서 성공한다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것도요. 실제 성공인 게 실제 일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똑같은 게 뭐냐면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주도적으로 산다. 두 번째가 목표를 세우고 행동한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책이 이 책입니다. 이게 조금 두껍긴 한데요. 재미는 좀 없지만 어쨌든 좋은 책이에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7가지 습관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나 봤더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7가지 습관을. 그래서 그걸 집약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인데 첫 번째가 주도적으로 산다. 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애터미 사업을 하세요. 그 다단계 하지 마. 해도 하시죠. 주도적으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 첫 번째 습관.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시는 거예요. 남의 말에 휩쓸려서 하려고 했다 금방 철수 엄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금방 그냥 그만둔다. 그건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예. 두 번째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한다. 그러는데 애터미 오시면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에다 꿈을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시잖아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의 두 번째 습관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애터미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그냥 성공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의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 점검하실 내용은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가. 예. 그빌 게이츠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빌 게이츠는 아직도 요즘은 조금 그 무슨 스캔들 때문에 좀 그분에 대한 명망이 조금은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부자 중에서 가장 부자 같은 그런 분이죠. 예. 요새 테슬라 만든 그 누구죠? 또 부자가 있죠. 새로 등극한 부자가 있는데 이 베조스라든지 이런 분인데 그런 분은 기부를 안 해요. 제프 베조스라든지 그 테슬라 회장 이름 뭐죠? 예, 그 사람은 기부를 거의 안 해요. 근데 이 빌 게이츠라든지 오렌 버핏은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기부를 반드시 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부를 하면은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런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훌륭한 인생은 꿈과 함께 시작한다 이렇게 했어요. 훌륭한 삶은 인생은 꿈과 함께 시작한다. 훌륭한 꿈이 아니고 그냥 꿈이에요. 꿈. 예. 꿈이라는 거는 훌륭한 꿈이 있고 뭐 아닌 꿈이 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꿈이에요. 사람들이 가지는 꿈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면 된다. 그 꿈을 가지면 훌륭한 삶이 훌륭한 인생이 시작이 된다. 이런 말을 아주 멋진 말을 했죠. 예. 자,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꿈을 여러분이 인생 시나리오를 적었을 때 이 꿈을 적으면서 마음이 막 콩콩콩하고 설레지 않으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인생 시나리오 적으실 때 벤지라고 썼어요. 벤지. 근데 벤지를 적으면서 하나도 설레지 않아. 쿵쾅거리지 않아. 그러면 그건 여러분 꿈이 아니에요. 내가 한강변에 아파트를 살고 싶어. 그래서 적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막 상상하고 적으면요. 막 꿈이 막 요새 강변뷰가 유행이잖아요. 강변뷰가. 뉴욕은 참고로 강변보다 허드슨 강보다 센트럴 파크 뷰를 더 좋아해요. 나라마다 좀 성향이 다른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파크 뷰를 더 좋아합니다. 허드슨 강가는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한강변이 비싸죠. 예. 어쨌든 그런 아파트를 자기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적었을 때 막 그 안에 내 가족들이 산다는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설레고 막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꿈 맞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를 적었는데
사실은 나는 지금 반지하에 사는데 나는 저기 지상으로 올라온 방세계에 있는 그런 빌라든 아파트든 가고 싶어. 강변부는 부서. 그런 게 절실하다 그러면요. 강변부로 아파트를 적었을 때 마음이 설레겠어요? 안 설레지? 그런데 본인이 가고 싶은 그 아파트를 딱 적으면 그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방 하나 시킬 수 있는 그런 반지하가 아니고 올라갈 수 있어. 그게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적었을 때 거기서 추진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가용 비행기라고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가슴이 설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 설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꿈을 뭐 잔뜩 나열하고 뭐 했는데 결국 사라지시더라고. 예. 그거는 자기 꿈이 아닌 거죠. 남의 꿈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꿈을 가지고 성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거 했을 때 정말 그런 내가 절실한 그냥 내가 적고 생각만 하면 마음이 쿵쾅쿵거리고 나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어딘가 가고 싶은데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막 설레고 쿵거려요. 그럼 그걸 적으세요. 그게 내 꿈이에요. 예. 자, 그런 세 번째 점검은 그런 꿈을 세웠는가. 어떤 누구도 설레이는 꿈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찾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한테 절실한 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걸 적었을 때 마음이 쿵쿵거리고 우리 애한테 내가 뭘 해준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막 쿵쿵거리죠. 예, 설레고 예. 그런 꿈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성공하시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가까이 가는 거죠. 성공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냥 네 번째는 열정을 유지하고 있는가. 열정을. 자신감도 있고 꿈도 있고 다 있는데 열정이 없는 분이 계세요. 진짜 꿈이 있으면 열정이 보통은 생기겠죠. 그런데 제가 이 열정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열정을 따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꿈이 있으면 열정이 생겨요. 어떤 이성이랑 내가 사랑하고 싶고 막 결혼하고 싶고 흔히 이제 사회에서 누구든지 겪는 일이죠. 그러면 막 천리길도 멀다 하고 가잖아요. 원거리 연애라 그래갖고 막 서울 부산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되고 뭐 힘든지도 모르고 그 열정이죠. 그런 이제 열정이 생기듯이 그러니까 이 열정이 유지하고 있는가가 잠깐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열정이 유지돼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한 사시사철 365일 24시간 24365 열정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열정은 영어로는 엔슈지아즘이에요. 열정이죠. 엔슈지아즘. 그런데 원래 이 엔슈지아즘의 어원을 보면은 라틴어 어원을 보면 엔토우스예요. 엔토우스. E-N-T-H-O-U-S. 엔토우스. 근데 엔토우스라는 게 그 단어에서 열정이 나왔는데 사실 엔토우스라는 그 원래 라틴어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열정이 아니고 정열이 아니고 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엔토우스라 그래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 그러면 엔슈지아즘이 열정이 되는가 하면 열정이 있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는 뜻이에요. 열정이 있으면. 막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고 막 가서 막 여기 가서 얘기할 때 누구한테 갈 때 행동할 때 막 열정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열정이 있는가? 제가 저는 뭐 시를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제 가슴에 이렇게 담는 시기를 제가 기억하는 좀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처음에 제가 애터미 할 때 그 말을 딱 담았습니다. 이거 할 때 분명히 흔들릴 일이 많이 있을 거다. 근데 흔들리지 않는 꽃, 내가 지금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런 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는 시기죠? 그런 것처럼 안도현이라는 윤도현 씨라는 가수가 있고 안도현 시인이 있는데 안도현 시인이 좋은 시를 많이 썼는데 너에게 묻는다 이런 글이 있어요. 너에게 묻는다. 좀 가슴 쿵하죠? 너에게 뭘 물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누구에겐가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좀 뭐랄까. 이게 좀 가슴이 확 뭐가 와 닿았어요. 예,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연탄재 다 타고 나면 하얗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어렸을 때 골목에서 연탄재에서 막 찾거든요. 축구한다고 차고 막 찾는데 그거 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 연탄재처럼이라도 연탄재를 한 번은 탔잖아요. 그처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적이 별로 없죠. 예. 그런 정도로 뜨거워 본 적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누굴 태워버린 만큼. 어, 열정이 그런 정도. 그래서 파트너가 나한테 오면 대체로 식어서 옵니다.
상담할 때나 뭐 힘들 때 이럴 때 와요. 예. 어떤 스폰서는 그냥 파트너가 뭐 좀 힘들다고 막 뭐라 그래.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힘들면 저는 오죽하겠어요? 저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계셔요. 근데 파트너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뭐 가끔 하죠. 그렇다고 이제 파트너가 매일 또 얘기를 하면요. 매일 아침마다 전화해갖고서 힘들어요, 사장님 죽겠어요. 저는 그만두고 싶어요. 매일 아침마다 인사를 그렇게 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스폰서님이 잘못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좀 피하셔야 되지만 가끔은 가서 이제 파트너들이 이제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 식어버린 파트너가 뜨거워지는 스폰서가 돼야 돼요. 예. 와서 파트너가 힘들어 죽겠어요. 스폰서님 뭐가 힘들어요? 제가 지금 6개월 됐는데 소비자는 좀 만들었는데 사업자가 안 나와서 아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스폰서가 아 그러면 뭐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곧 나와요.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옵니다. 예, 회장님도 그랬잖아요. 온팽이 나온다고. 온팽이 안 나와도 돼요. 온팽이 안 나와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쵸? 힘들죠? 저도 지금 1년 됐는데 파트너라고 사장님 같은 반팽이 한 명밖에 없다고 저도 고민 중에 지금 그만둘까 생각 중에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이게? 그럼 완전히 불 끄러왔다 불 더 피우고 가는 예? 완전히 이제 농담이지만 그래서 항상 파트너가 오면은요 막 뜨거운 열정을 내서 이 파트너가 벌떡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내가 열정이 있어. 침을 튀기면서 막 얘기를 해갖고 우리 송은경 총장님 보니까 좀 그런 스폰서시죠. 항상 밝고 막 길을 막 불어넣어주는. 자,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열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파트너들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매일매일 행동을 반복하는가. 자, 이제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사업자 전달을 하고 열심히 사업자를 만나서 콘택도 하고 뭐 세미나도 가고 미팅 참석하는데 매일매일 행동을 하는 거가 중요해요. 매일매일. 띄엄띄엄이 아니고 띄엄띄엄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소비자를 만들건 사업자를 만들거나요. 오늘도 미팅이 끝나면 또 나가서 누구를 만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침에 집 앞에다가 집에 나가서 현관에다가 해모임 10박스, 화장품 10박스를 싸놓고 있었어요. 나갈 때 매일 나갈 때는 한 박스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2박스를 가방에 이렇게 해갖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잖아요. 그럼 뒤에서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해모임 하고 불러요. 얘가. 예, 그러면 이제 돌아서 다시 가서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띄엄띄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띄엄띄엄 하시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하면 안 되냐? 예. 이 조사를 해보면요. 매일매일 하는 사람하고 이틀에 한 번 하는 사람은 50% 차이 날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25%, 20%밖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하루 안 하면서 후퇴하는 게 생긴대요. 후퇴. 이게.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안 하면 뒤로. 에스컬레이터가 똑같아요. 에스컬레이터를 여러분이 올라가는 거를 타시는 경향이 있으면 올라가지만 거꾸로 내려오는 걸 엘리베이터 한번 탔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딛지 않으면 그냥 밀려서 내려가 버리죠. 쭈르르 내려가 버리는 건 똑같아요. 서 있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뒤로 막 발걸음을 옮겨야지만 제자리가 되고 더 뛰어야지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꾸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근데 서 있으면은 그냥 밑으로 주르륵 내려가 안 하는 날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띄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고. 5번째 내가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걸 뭐냐면 습관을 만들고 있는가.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는 건 습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담배를 피웠다 안 피웠다는 건 습관이 아니에요. 담배 피우는 거지. 그것처럼 행동도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냥 제가 가끔 농담식으로 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어떤 분은 손 없는 날만 컨택을 해.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뭔지 아시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맨날 그걸 뭐 찍어 이렇게 손을 찍어서 오늘 뭐 이사하기 좋은 날, 뭐 결혼하기 좋은 날, 뭐 그래서 그걸 손 없는 날이라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런 날만 골라서 컨택을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손 없는 날이네. 오늘 가서 컨택해야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손 없는 날이건 손 있는 날이건 관계없이 매일 나가서 컨택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셔야 돼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데 습관이 된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습관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목표를 세우고 행동한다는데 어떨 때는 목표를 세우고 했다. 어떨 때는 안 해. 요번 달은 목표가 있고 다음 달은 없어. 그건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목표가 있고 매주의 목표가 있고 매달의 목표가 있어야지 그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습관이 돼야지만 성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도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
점검 내용이죠.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얘기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른 건 뭐 대부분 다 이제 다른 분들도 얘기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여섯 번째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있는 거. 역량, capacity예요. capacity, 역량, 뭘 담다, capable, 영어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재능은 탤런트예요. 재능은 타고나는 거고 이 역량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축구를 잘한다. 재능이죠. 그런데 그 재능의 빛을 더하려면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역량이 더해져서 그 재능의 빛을 보는 건데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 없어요. 예, 성공 인자가 별로 없이 태어나서. 그런데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역량이라는 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역량을 키우면 돼요. 역량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0만 원을 여러분이 버시려고 하면 애터에서 버시려고 하면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현재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돼요. 그냥 제품 싸고 좋아 맨날 가서 그 얘기만 해도 돼요. 소비자만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2천만 원을 버시겠다, 부자가 되시겠다 그러면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어떤 변화된 모습이면 성공자의 모습으로. 성공자의 모습이 뭐예요? 좋은 습관을 7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에 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7번째가 있어요. 심신을 단련한다, 개발한다. 몸과 마음을 개발한다. 몸과 마음을 개발한다. 많이 듣던 얘기죠. 자, 몸은 어때요? 운동을 하는 거죠. 몸은 운동하고 좋은 식습관을 갖고 운동하는 거죠. 저도 제가 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안 좋아서 요즘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걷고 또 뭐 필라테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매일매일 그렇게 그 심신을 단련한다, 개발한다죠. 습관. 7가지 습관 중에 7번째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심신인데 심은 뭐냐? 몸은 그렇게 개발하고 심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좋은 책과 좋은 강의. 뭐 사람들이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 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마음을 개발하는 거죠. 그것이 어쩌다 한번 읽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읽어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걸 가지고 습관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렇죠?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매일매일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10분씩이든 15분씩이든 그렇게 그렇게 해서 나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역량을 키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재능은 타고나는 거지만 역량은 재능이 없더라도 키워서 할 수 있는데 성공에는 일반적인 성공에는 역량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그 재능이 유리하지만 아주 뛰어난 재능이 아닌 약간의 재능일 경우에는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역량을 키우면 성공할 수 있다. 아니 저분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맨날 제품 싸고 좋아 가서 그거 얘기만 하면 성공하는데 웬 갑자기 무슨 역량을 키우라고 책을 읽으라 그래. 다른 분이 강조하는 거는 싸고 좋다는 제품을 강조해서 하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개발하는 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싸고 좋다는 제품에 대해서 싸고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뭐예요? 자기 역량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반반이에요. 반반. 제가 볼 땐 반반입니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더 필요한 게 역량을 개발하는 게 더 필요해요. 올라갈수록. 200만 원대보다 400만 원 벌 때, 800만 원 벌 때, 2천만 원 벌 때 이렇게 벌 때 더 필요해요. 역량이.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나가시는 게 필요하다. 요즘은 우리 회사에서 이제 공부를 막 시키잖아요. 비즈니스 스쿨도 하고 뭐 ABR도 하고 열심히 공부. 그것도 역량을 키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업 설명을 하는 것도 역량이에요. 내가 사업 설명할 수 있게 훈련하는 거죠. 그것도 역량이고. 뭐 사업 전개 방법, 뭐 그래서 컨택 요령, 명단 작성 이거 다 역량이죠. 그런데 거기보다 조금 더 가면 이제 역량이 뭐냐면 소통의 역량. 여러분이 파트너나 프로스펙트들, 예비 사업자, 예비 소비자들하고 할 때 소통을 하잖아요. 이 소통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카네기 인간가요론, 이 사람이 데일 카네기거든요. 데일 카네기죠. 철광한 카네기가 아니고 이 사람은 소통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전문가신데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저는 이 책을 여러분이 한 3번쯤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여러분 조직이 커지는데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조직을 잘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준비가 좀 안 돼 있으면은 조직을 키워서 이렇게 멤버십이 커졌을 때 해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고 제가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고 때로 괜히 힘들다고 느끼게 되고 이거 다 좋은데 이거 너무 힘든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역량을 평상시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조직이 아무리 커져도 별 문제 없이 잘 이렇게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다가 멈추는 경우는 안 생겨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이제 국장 본부장 되면 밑에 조직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멤버십이 생기잖아요. 이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멈추느냐를 어떻게 보면 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때인데 그때 이런 역량이 이제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을 여러분이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6가지를 이렇게 너무 많은 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을 뭐 자주 뵙는 그런 게 아니고 자주 뵀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쩌다 한번 들어와서 시간도 원래 아마 1시간 정도 하시는데 조금 넘었네요. 근데 그 제가 좀 조금 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사업에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70입니다. 70. 근데 이제 인생의 황금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보통은 20대, 30대를 꼽죠. 인생의 황금기를. 근데 저는 인생의 황금기가 지금이에요. 지금. 저의 20대, 30대는 굉장히 힘들게 지나갔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본 적도 없고 즐겨본 적도 없고 그냥 늘 가족들 이렇게 부양하는 거에 부모님 부양하고 동생들 도와주고 제 가족 패밀리죠를 부양하는데 항상 거기에 뭐 정말 발등에 불을 끄는데 급급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사는 게 이게 뭔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극이라는 것은 저는 20, 30대 때는 젊어서도 그 젊은 게 하나 저한테 즐겁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드디어 이제 제가 제 꿈을 이루고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도 너무 요즘 행복하세요. 나이가 90이신데요. 지금도 예쁜 옷을 이렇게 찾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백화점에 가면 아니 90대신 분도 예쁜 옷을 찾으세요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찾으세요. 저는 그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지만 이렇게 맛있는 걸 사드리고 예쁜 옷도 사드리고 가시는 거는 여행도 얼마 전까지 계속 제가 모시고 다녔는데 요즘은 너무 이제 체력이 딸리셔서 이제 못 가셔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돈을 벌었을 때 이래서 내가 이걸 애터미를 잘했고 돈을 잘 많이 벌었는데 참 좋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때가 그런 때예요. 어머님이 그런 걸 필요로 하시는 걸 내가 해드릴 수 있을 때. 그다음에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는 아들이 하나인데 너무너무 가족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저는 너무너무 그게 제 인생의 황금입니다. 사실 뭐 저는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거는 뭐 저도 하고 싶은 게 있긴 있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가족들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게 이제 저로서는 인생의 황금이다. 정말 애터미 그러니까 육체적인 황금기가 아니고요. 정신적인 뭐랄까 그냥 황금기예요. 육체적인 황금기는 지났죠. 지금 내일 모레 70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진짜 인생의 황금기를 맞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애터미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참 운이 좋은 거죠. 제 그 은행 동기들은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하루하루. 퇴직금 받았던 거 다 쓰고요, 이제는. 퇴직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으니까 다 썼죠, 돈. 이제. 수입은 뭐, 한 달에 지금 뭐, 150, 뭐 200 받으면 엄청 많이 받는 일을 해요. 보통 15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버는데, 늘 힘들죠, 지금. 그런 시간이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다 해도 100세 시대니까. 근데 저는 뭐,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일도 있고, 또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 만나고 싶은 분들 많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얘기 나누고 만나고 이제 평생 이렇게 같이 있는 분들하고 어울리면 제가 이제 스폰서들하고도 이제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이러는데 사실은 제 친구들하고는 갈 수가 없어요. 골프도 잘 안 쳐요, 애들이 돈이 없어갖고. 제가 지금 이제 옛날에 골프를 안 쳤죠. 저도 애터미 하면서 10년간 끊었었는데 이제
다시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운동도 하고 그래서 골프를 쳐야 되는데 친구들은 골프를 안 쳐요. 잘 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근데 애터미에서 또 이제 골프 치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어울리고 여행도 하고 어쨌든 정말 그야말로 애터미를 통해서 제 삶이 이제 황금기를 맞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더 젊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예, 40대, 50대 성공하시면 진짜 그야말로 멋진 황금기죠. 예. 뭐 여러분이 타고 싶어 하시는 뭐 스포츠카, 벤츠 스포츠카, 강변 뷰치 다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이 한 몇 년만 그러니까 한 제가 볼 때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면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행운을 잡으셔서 애터미 만나셨는데 그 행운의 기회를 살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아주 멋진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가슴 뛰네요, 우리. 감사합니다, 단장님. 네, 들으면서 처음 이제 초기 강의 때는 은행 하시는 분이 저렇게 잘 나가시던 분이 어떻게 이걸 선택하실 수 있었을까? 과연 나라면 그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들었는데 막바지에는 정말 잘하셨다. 인생의 황금기 또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해줄 수 있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조금 더 느끼고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어떤 확신을 갖고 선택하셨던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을 그 다른 누군가와 정말 비교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정말 안 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너무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또 들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단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되겠죠? 네, 느끼신 거 3분 정도만 기회를 드릴게요. 기회예요, 기회. 3분 스피치 스피치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요? 김예은 스피치 하겠습니다. 네네, 김예은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방배동에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김예은입니다. 우선 아까 총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라인에 상관없이 와주셔서 긴 시간 강의해 주신 주진한 크라운 마스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자주 들었던 이야기라고 해주셨지만 저는 누가 이 이야기를 해주냐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서 너무 저한테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인상 깊었던 게 저희가 사실 은행에 다닌다고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아직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경제과를 나왔지만 대부분 진로를 은행에 가려고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정신적인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감옥이라고 하죠. 그 틀에 갇히지 않고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게 되게 저는 인상에 남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질문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 제가 얘기할 때도 좋고 저 자신도 사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까 이제 당신이 얼마를 받는 게 맞는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대부분 200에서 500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에게 이제 얼마를 받아야 능력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500 이상을 이제 얘기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나의 능력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한계를 짓고 살아가고 지금도 제 주변이나 친구들도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본인의 능력이 이상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신 점이 제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저 자신도 생각의 틀이 많이 깨어진 게 같아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저도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다시 체크해봐서 다시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저도 애터미를 만나고 원래도 운이 좋았지만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대 우리 영리더죠? 기어가도 상한선 갈 사람. 요즘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음 선택했을 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젊은이들이 다, 왜 다단계를 하냐, 이런 걸 어제 다 뿌리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근데 갈등이 없었겠어요. 근데 오늘 단장님 얘기를 듣고 또 많은 답을 얻어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은 사장님. 네. 자, 또 한 분. 박호영 하겠습니다. 경쟁률이 세요. 우리 박호영 사장님 하시고, 홍미선 팀장님 하시고, 그렇게 순서로 할게요. 박호영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박호영입니다. 오늘 주진한 크라운 마스터님 강의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늘 이렇게 비전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듣는데 꿈과 목표 이런 것도 알고 가지고 있는 거 너무나도 많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열정에 대한 거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되게 와닿던 거는 매일매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뒤로 하루 건너서 이렇게 하는 것도 뒤로 물러서는 거다. 그래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사실 굉장히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조차도 습관으로 만들어서 목표를 가지고 정말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소통의 역량에 대한 것도 나중에 이렇게 쭉 갈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었을 때 제가 진짜 실천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습관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찝어서 딱 강의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평택에서 열심히 또 사업하고 계시는 박호영 사장, 애기 엄마 쉽지 않죠. 애기들 케어하면서 하는 게 요즘에 아주 불붙어서 다니고 계시는데 열심히 일하신 만큼 오늘 또 일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단장님 얘기가 아주 쏙쏙 잘 스며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스피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영 사장님. 자, 다음 우리 홍미선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 음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홍미선입니다. 주진한 크라운 마스터님은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 때 세종 콜마에서도 많이 뵀었고 여러 군데에서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세미나 때 실제로 많이 뵀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뵈니까 또 너무 신기하고 또 안경 바뀐 거 제가 알아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말 관심이 많고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가슴이 설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은행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을까. 그건 그런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애터미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친구들이 작전 회의까지 짜면서 제 홍미선 좀 말려봐라. 제 다단계 빠져서 큰일 났다. 제 물건 사주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네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고 그래서 정말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벼락거지 같은 생각이 지금 제가 듭니다. 네. 집이 없어서 정말 나 벼락거지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애터미로 인해서 정말 그걸 능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집 한 채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에 저희 모든 스폰서님들이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도구와 노력과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도구는 애터미를 이미 잡았고 그리고 노력도 정말 제가 41인데 41살 평생 살면서 안 해봤던 일들을 안 해봤던 행동들을 애터미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방법에 대해서 또 오늘 이렇게 또 잘 정리해 주셔서 말씀하셨는데 꼭 네, 저도 상한선까지 가고 리더스에 가서도 네, 제가 안경 네, 알아본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또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 날이 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열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미선 팀장님 멀리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보면은 활동하시는 거 보면 혼자 참 힘들었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꿋꿋하게 잘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꼭 우리 단장님 나중에 리더스 클럽 이상 들어가셔서 그때 안경 알아봤던 사람이 저예요라고 꼭 얘기하시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잘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분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우리 단톡방에다가 느끼셨던 거 또 올려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은 도구, 노력, 방법의 집합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오늘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그림을 친히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데 그게 훨씬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 닮으셔서 그림을 참 잘 그리시는 생각도 들고 단장님께서 도화지에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면 이게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직접 이렇게 그리셨던 그 시간이 어찌 보면 저희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는 그게 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이거는 진짜 제대로 물려줘야 되는 그런 우리 센터만의 어떤 특혜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고 자신이 사업하는 방법에 대해 점검해보라는 6가지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열정을 유지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행동을 반복하는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있는가. 여러분 다 받아 적으셨죠? 네. 저도 몇 바닥을 이렇게 받아 적었는데 적으신 거 내용 다시 한번 또 상기해 보시면서 우리 단장님께서 사업하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금 너무 황금기라고 하시잖아요. 그 행복함을 또 우리에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맛을 좀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성공합시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잘 숙지하시고 저희 사업하는데 잘 점검해서 단단한 마음으로 또 뿌리 내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